제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아 거기를요? 그래가지고 그 캐디 분들하고 그 음식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역시.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포동의안은 100% 통과되고 저는 구속도 99.999%다. 네.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장동영 대표 쪽에서는 야 잘됐다. 윤핵관들이 알아서 없어지네. 이참에. 야 그러면 내가 당의 주류 세력으로 완전하게 내가 등극할 수 있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적극적인 몸짓은 안 하지 않을까. 서희건설 쪽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굉장히 부글부글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 7종이라고 하면은 뭐 1억 5천 뭐 2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아 금거북이 하나로. 금거북이 아. 하나 700만 원으로 교육위원장을 먹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겨우 총리실 총리실 비서장. 비서실장이라니 바가지 썼다. 바가 있었다. 정확한 표현이 바가 있었다. 아니 근데 부부가 너무 기괴해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이제 개사진을 보고 있고 잘 지내는구만. 김건희는 왜 면회를 안 갔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9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3,300 가까이 가는 모양이군요. 지금 주식시장 좋다고 지금 글 남겨주신 분들 좋긴 뭘 좋아요. 내 주식은 안 45포인트 좋은데. 올랐지만은 제 주식은 안 올랐어요. 본인이 투자 제 못한 주식이 걸 올라야 좋은 거지. 그 지금 이거 어떻게 다 올려줘요 그거를.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수가 이 정도 올랐으면 됐지. 이재명 대통령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못해 보수 취급조차 못 받아 인증도 못 받는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존심이 많이 상한 요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보수 인증 못 받은 이제 그 패널들이 쭉 나왔는데 거기에 또 빠진 걸 보면 이제 아예 보수 그 취급을. 근처에도 못 가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맨 상단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내가 왜 네. 워낙 방송 장성철로 많이 시작할 하시니까 줄 알았는데 김근식으로 시작하다니 이게 무슨 이게 좀 일이야? 크게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기억 니은순인가? 막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서도 모르겠어. 순서도 알 수 없어. 네, 근데 여기에도 장성철이란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참 충격적입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그래요? 같지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여튼 보수 인증 못 받은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댓글에 보면은 장성철하고 좀 같이 다니지 마라 이런 왜요? 댓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장성철 소장님한테. 근데 지금 오늘 드러났잖아요. 장성철은 보수 패널이 아니라 진보 패널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장성철은 진보 패널이에요. 아예 그냥 우리 바운더리 있는 사람이 바운더리가 아니구나.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예. 장성철과 같이 방송 못 하겠습니다. 진보 패널 2명이서 어떻게 해? 이거 그러네. 부정된 방송. 평파 방송 아닙니까? 이거 진보 패널 둘이 앉아 있는 거? 누가 좀 여기 같이 나오시면 딱 균형이 좀 맞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저기 보수 패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오늘 정청래 대표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 씨 제가 다 까버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권성동은 보호하고 나가세요 그럼. 잘해봐. 잘해봐. 김민수도 보호하고. 자,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님이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얘기하신 정청래 대표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뭐 정기국회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네. 하는데 이제 먼저 1당부터 하나요? 여당부터 하나요? 일당부터 하죠. 1당부터 한다고 합니다. 일당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제 했는데요. 그 전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활짝 웃으면서 파마늘을 함께 먹고 파마늘이 아니라 쑥마늘을 함께 먹고 압수했던 압수. 장면을 기억하는데 어제 그 연설에서는 내란과의 절연을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제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네, 그래서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죠. 네. 네, 근데 오늘은 지금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연설을 하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여당에서 나오는데 왜 야당은 원내대표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그리고 한쪽이 원내대표 나오면 한쪽이 당 대표 이렇게? 아니요. 그냥 이번에 뭐 원내대표 하세요. 이번엔 당대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원래는 그냥 좀 돌아가면서요. 당대표 했다가 원내대표 했다가 당대표 그 했다가 당에서 원내대표 했다가. 네.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뭐 당대표가 내가 할래요. 그러면은 뭐 하세요. 그럼 하는 거고 네. 국회는 법보다 네. 자기네들끼리 합의? 협상해가지고 네.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야는 다시 뭐 크게 해빙도 안 됐습니다만 다시 좀 얼어붙고 있는 그 정도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진짜 정당 해산을 그냥 뭐랄까 협상용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 이 청구를 해야죠. 정확하게 현재 법으로는 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헌재에서 이 정당은 위헌정당이야 해산해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면은 네. 해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예전에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이제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나중에 이제 내란 선동으로 이제 죄명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정당 국회 의결로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압박용인 것 같고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법을 바꿀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정적 제거 프레임에 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당에서도 엄포는 놓지만은 약간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한 국회 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별로 틀린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네. 다만 저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거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평론가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기에서 그 국회 표결을 방해한 뭐 이런 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 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론가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당 대표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얘기하는 거고는 무게감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여야 협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국정이 너무 어렵다, 나라가 위기다라고 하면서 전날에 이렇게 손을 잡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꼭 저 얘기를 저 앞에서 했어야 됐을까? 저는 조금 비판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했지만은 TPO라는 게 있고, 예, 이게 결국은 협치 뭐 모든 걸 협치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 기류를 결국 이렇게 만든 거는 또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했지만 그 뒤에는 당원들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당원들을 이거는 그러니까 만족시켜야 되니까. 정당 간 정치와 정당 내 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정당 간의 정치용이 아니라 사실상 정당 내 정치다. 예, 그렇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꼭 이래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많이 갈 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란 정당 해산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한번 보시는 이유는 혹시 그 당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이유 자체가 내란 정당 해산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윤석열이 소속됐다라고 해서 그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표결을 방해하거나 이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증거가 나오면은 저는 해산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그거는 미지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가정을 두고 평론가가 아닌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네.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 내에서 또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그 다음 날 악수하고 다음 날 하는 게 맞느냐? 네. 당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죠 정부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보수 패널이라고 가슴에 달았어요. 네, 보수패널. 네. 인증. 잘안 보이네. 아, 이게 인증서군요. 네. 인증서 제 스스로 인증서를 좀 네. 도장도 찍고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네. 좀뭐 통과 못 시키도록 방해하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정당 해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현재 가면 네. 네. 그냥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논의하고 모의하고 자 연평도 꽃게밥 만들 사람 같이 뭐 리스트 작성하고 삐언벙커에는 누구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정당에서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네. 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나 상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탄핵을 반대하고 뭐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는 것만으로 내란 해산 이렇게 될까? 아니 정당 해산이 될까? 그런 의문점이 좀 있고요. 네. 근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갖고 국민의힘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권의 불협화음이. 네, 최은경 기자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하고 정청래 당대표 측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측 이게 여권의 삼각축이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서로 호흡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더 논의해 보세요.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파, 강경파들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석이 내 말이 아니라고 도대체 왜 그래? 대통령 뜻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네. 언성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법안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 입법이니까 내가 주도한다. 예. 내가 당 대표니까. 그 김병기 대표 쪽도 이거 뭐지? 이거 법안 내가 내 소관인데 이러다가 이제 서로 불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조금 양념을 과하게 치면은 정청래 대표 측과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 눈길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뭘 물어보면 저쪽 가서 물어보라고 막 이러한 상황이다. 그 측이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 포함이죠. 아, 그래요. 포함이고 정청래 대표 측근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 단이 있는 거고 예. 수석 뭐 원내부 대표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있잖아요. 상당히 좀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권 내의 분란으로서 폭발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정청래 원내대표가 뭐 국민의 그리고 당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대통령에게 전달해가지고 네. 뭐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뭐 이끌어 나가는 거를 약간은 좀 균형점 맞추는 거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인데 네.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전달하고 야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시면 따라줘야 네. 되는데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꿈이 있으니까 대통령. 내년에 지방선거 이기고 또 당대표 나가서 또 당대표하고 2028년도 총선도 이기고 그거를 기반으로 2030년 대통령 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의 의지와 뜻을 내가 이거를 지금 여권 내에서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목표와 꿈 때문에 네. 여권 내 분란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다. 없는 분란 만드시는 건 아니죠? 뭐 아주- 댓글에 뭐 그런 댓글이 뭐 있을 거라고는 아니, 예상을 나 지금 합니다. 너무 재밌는 댓글을 봤어. 뭐죠? 오늘 장성철이와 김준일이가 이간질을 할 거니까 최윤경 월급 루팡님 감시 잘 해주세요. 왜 월급 루팡이랬어 최윤경은? 그게 뭔 말이에요? 일을 안 해? 아 저도 봤어요. 근데 일좀 해.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걸 탁탁 끊어줘야 되는데. 왜 지켜보고 있냐? 네. 장성철이 헛소리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루팡이에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뭐 전망들. 소설 쓰고 있다고 지금 네. 나오는데. 이거 소설은 아니고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약간의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과정에 살짝의 양념이 있을지언정 네, 없는 얘기는 아니다. 없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기사로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럼요. 그럼 그 예. 기자들이 다 소설 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도 긴장 관계가 있고 당 대표와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와 당과 이제 대통령실 그게 이제 정무수석하고 최근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뭐 그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네. 사실은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특히 대통령이 당을 찍어 누르고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해서 그 정권이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되고 권력의 역학관계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이거를 부각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네. 이견이 있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얼마나 잘 매끄럽게 해결하느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지만은 이견이 있고 뭔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조차 이걸 부인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예, 그건 사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의견을 전달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게 정치죠 사실. 예, 네. 그게 맞아요, 맞는데 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아,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잘 하실 수 있도록 음. 뒷받침해 주는 게 또 여당이 할 일이라고 월급 생각이 루팡 들거든요. 뭐하냐 빨리 끊어라. 자, 졸려님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 이렇게 두 분께 슈퍼챗을- 커피 쿠폰 한 10잔 드리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공짜로 월급 먹기 힘드네요. 네, 아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표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에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모든 발단은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그러니까 네가 브로커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했고 내일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데 권성동 의원은 계속 체포장에 여기서 구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을 따로 구걸하진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인가가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 있잖아요. 과거에 그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도 그랬고 그때 이제 논란이 좀 많았는데 아마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거 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얼마나 길고 자세하게 하느냐, 예. 짧게 하느냐, 뭐 요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와서 이거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을 때 네. 한동훈 전에. 네. 그래서 그때가 이석기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좀 그때 되게 길게 체포동의안 할 때. 맞아요. 그때 이석기 가지고 이제 길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제 경신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피의 사실 뭐 공표가 있네 아니네 뭐 이런 뭐 논란들이 있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좀 드라이하게 할지 솔직히 소위 말해서 아니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할지 근데 이제 특검이 이제 영장 이제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윤영호가 특검에 가서 자백을 했어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내가 돈을 1억 원을 줬다. 그리고 그 윤영호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그 당일날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네, 위해서 네, 네. 요긴하게 써달라. 그리고 윤영호가 통일교에서 돈을 받아갈 때 그 재정국장 부인인데요. 윤영호 부인인데 재정국장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돈 뭉치를. 네네네. 그리고 그 내가 윤영호가 권성동한테 1억 원을 줬다라는 거는 그날 동석한 사람들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배달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주고 사진도 찍어놓고 내가 진짜 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다 정성호 장관이 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뭐 체포동의안은 100% 통과되고 저는 구속도 99.999%다. 그때 기억나네요. 뭐 한동훈 그때 당시 장관이 뭐 돈봉투 건넨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뭐 이렇게 들렸다는 이런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김준일 평론가님이 잘 짚어주셨고 네. 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 장동혁 대표는 어떤 무엇을 선택을 어떻게 할 하는 것인가? 네. 네.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보고를. 들어가서 알아서 해라. 자유투표죠 이거는. 아니, 당론 투표를 가는. 당론으로 반대하면은 네.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 아, 참 그렇겠죠. 보수 패널이지 내가. 막아야죠. 막아야 됩니다. 정치 보복, 네. 야당 탄압 막아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정적 제거 막으셔야죠. 장동혁 대표가 근데 과연 그런 일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여권 아니 저 국민의힘에서는 분위기가 대충 어떻습니까? 아니 아이, 지금 뭐 서로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막아야 된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조차 잘 안 지금은, 꺼내고. 예.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돈 문제란 말이에요. 예. 다른 뭐 정치적인 산업 탄압 뭐 이런 거보다 특정한 종교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참 무슨 명분을 갖고 방어를 할 것인가 네. 그런 논리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동영 대표 쪽에서는 야 잘됐다 윤핵관들이 알아서 없어지네. 이참에. 야 그러면 내가 당의 주류 세력으로 완전하게 내가 등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적극적인 뭐 몸짓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으려면은 당사에도 딱 이제 펜스 치는 거죠. 네. 의원들 다 모여. 자 권성동원 여기서 이제 숙식 투쟁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잡아가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표로 통과되느냐도 약간 좀 저 관심이겠네요. 그러니까 대략 딱 야권표만 아니 그러니까 여권표만 딱 나오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한 10표 20표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저는 불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표가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뭐 범진보 진영 뭐 진보당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 표가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몇몇 국힘이 한 30명이 찬성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장동혁 대표한테는 나름 이게 타격이 갈 수가 있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그 맨날 피켓 시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건 정치 야당 정치 탄압이다. 잘 보십시오. 그 사진에 바로 대각선 뒤에 항상 권성동이 있어요. 항상 권성동이 거기. 그래요? 거기가 로얄석, 소위 말하는 로얄석이에요. 사진 찍었을 때 나오는- 상석이 상석. 아무나 거기 못 가요. 근데 권성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당은 권성동을 보호한다라는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장동혁의 장기가 뭡니까? 표변. 분단위로 바뀌어 입장이 분단위로 바뀌어. 언제든지 권성동은 버릴 수 있는 거의 카드야. 뭐 코인 수준으로. 아 그럼요. 코인 등락하듯이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그널을 많이 보냈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엔 권성동 버릴 거예요. 예. 권성동 버릴 거다. 그냥 불참할 것 같고 네. 그냥 재미로 단체로. 불참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최대한의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제가 주말에 권성동 의원이 그때 막 빨간 바지 입고 그래서 막 골프? 네, 거기 통일교 골프장에서. 제가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아 거기를요? 아, 거기? 현장 답사 갔다 오신 거죠? 갔다 왔어요. 용평 CC. 가가지고 그 캐디 분들하고 그 음식점 계신 분들하고 네. 얘기를 나눴어요. 역시 취재 정신이.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갑자기 용평 CC 해가지고 막 사진 나오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뭐 캐디 분들까지 정말 난리가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참 누가 돈을 냈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네. 메타 치셨어요? 그랬더니 셀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치시는데 그렇게 다들 잘 그래서 치시지 처음에 친 거 않나 봐요.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오른쪽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간다. 그날 스윙만 봐도 권성동 심각하다. 다들 골프 좀 쳐보신 분들은 스윙이 이미 인간의 스윙이 아니야. 국정 운영하고 강릉, 가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다 보니까 골프 연습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업자들하고 골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권력 있는 분들은 무슨 저 프로들 네. 그 티칭 프로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나 봐요. 아. 어떻게 자세하시고 허리 어떻게 돌리 이런 얘기를 안 듣나 봐. 내 맘대로 그냥 쳐야 되나 봐. 예, 그러니까 자세가 아주.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늘집에서 권성동 메뉴 달라고 뭘 드셨다고 합니까? 떡볶이에 뭐 드셨다 하더라고요. 아유, 소박하시다. 세트가 있더라고요. 떡볶이 한 5만 원 하나요 거기? 네, 한 4만 5천 원. 우와, 네. 자 그런데 권성동 의원 지금 필리핀 관련해서
굉장한 또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내일 그 네. 통과는 될 거고 체포동의안은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금요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준 증거도 차고 넘치지만 그 밖에도 또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폰으로 이제 계속해서 윤영호랑 통화하려고 했다. 네. 증거인멸 정황이 매우 강하다. 특검은 이걸 이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참 많은 일을 하였다. 왜요? 그러니까 필리핀 차관 사업에 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연루돼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천억 원을 필리핀에 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거 사업성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거 권성동 압력 때문에 이 사업이 그 차관 사업이 시행된 거 아니냐, 당장 중지해라라고 어제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도 직접 뭐 현장 답사오고 뭐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사업성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재차 3차 계속 권성동 의원이 이걸 좀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듈형 다리 건설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리 기둥 같은 거를 딱 규격화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딱 네. 주면은 거기에 하는데 필리핀이 섬이 몇천 개고 지형이 다 달라가지고 모듈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도 이게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라는 네. 보도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기재부 찾아가고 수출입은행 찾아가고 그러면서 기재부에 우리나라에 참여 기업이 없는 거 아니냐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삼부토건이 여기 들어가 또 있구나. 나오더라고요. 여기. 네, 물론 참여는 안 했어요. 삼부토건은 이미 네.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진짜 추론인데 네. 필리핀한테 돈을 먹었거나 아니면 삼부토건한테 이것도 몰아줘가지고 뭔가를 지금 뭐를 주가를 띄우거나 뭐 딴 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의심이 돼. 도대체 이게 왜 필리핀이 왜 뭔데? 그러니까 아니 삼부토건은 와 그때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건설 역량이 안 되는 토목 역량이 안 되는 회사라는 게 너무나 자명한데 거기에도 들어가 또 물론 이제 실제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 거기도 걸어온데 또 여기 필리핀에도 삼부토건이 또 들어가는 거 보면 권성동, 김건희, 삼부토건 뭐 하여튼 그 관련 패밀리들 또 있잖아요. 이종호 뭐 등등 해서 여기가 하여튼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뭔가가 많았던 것 같은 향기는 무척 많이 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밝혀져야 네. 되겠지만 저는 ODA라든지 EDCF라든지 이런 해외 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 필리핀 이 교량 사업 이것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 압력을 넣었다. 네. 나쁜 사람이다. 뭐 돈을 먹었거나 누구 삼부토건에 뭐 혜택을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이거는 유상차관이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다 필리핀 정부가 돌려받는다? 우리에게 다 갚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지어주면은 그 돈을 다 나중에 다 필리핀으로부터 다 받아요. 그럴 때는 이게 무상 원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은 필리핀의 핵심 국책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성 사업성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해외 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네. 이것은 그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왜 필리핀이야 하필?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좀 과거로부터 우리가 필리핀으로부터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우리 못 살았을 때 박정희 시대 때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원조 가지고 지어줬죠. 지어준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해외 원조 사업을 이렇게 비리로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우리가 ODA라든지 EDCF 자금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네. 많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한 그것을 지금 다 정지시켜 놨거든요. 이거는 좀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아니, 좀 일단, 예. 조심히 접근하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좀 반론을 좀 먼저 좀 하자면은 하십시오. 예. 빨리 국힘은 장성철 소장 인증 좀 해줘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눈물 난다 눈물 나. 눈물 난다 진짜. 근데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저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던 사업을 다 중단하거나 이런 거는 지속적인 외교 관계 안 좋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 해가지고 네. 그 동남아시아들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거 사실상 다 중단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의 외교 관계도 딱히 이제
더 호전되거나 뭐 악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모듈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듈형이 안 된대요. 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겨레 21에 쓴 거 굉장히 네. 자세하게 써놨는데 심지어는 그 필리핀 국내에서도 이거는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라고 자기들이 판단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재부 장관을 몇 차례 찾아가고 수출입 은행장까지 찾아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한 게 이게 이상하게 안 보는 게 저는 이상하다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기재부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이런 공적 원조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능력을 가진 그런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하면 사실 뭐 의심할 것도 없죠. 근데 안 된다는 걸 자꾸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필 그 해달라. 회사 이름에 보니까 삼부토건 들어가고 하니까 의심을 안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거죠. 보수 패널이니까 보수 한 번 더 패널이시니까. 반박을 네. 하면은 보패. 필리핀 쪽에서는 자기네들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네.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무소 수출입은행 사무소에 가가지고 네. 좀 이런 거 사업이 있는데 좀 도와줘라.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본이나 가서 물어봐라.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걸 이제 권성동 의원이 특사로 한번 필리핀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탁도 받고 해가지고 기재부랑 수출입은행에 이거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2024년 10월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된 것이고 그것 중에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했는데 안 된다. 못하는 거죠. 네.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외교와 신중하게 해야 관련된 된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필리핀 이건 뭐 좀 약간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 필리핀도 정치가 아주 그렇게 썩 선진화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 그렇죠. 예, 태국 이제 왕도 있고 심지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죠. 예. 탁신 네. 딸이 마르코스 지금 주니어가 이게 아마 아빠가 우리가 그 유명한 마르코스 이멜다. 예, 였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이메다 김건희. 뭐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 김건희 관련 뉴스가 있죠? 네. 오.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준 귀금속이 3개가 아니라 7개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나왔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특검이 수사 중인데 이른바 나토 목걸이 말고도 또 반클리프에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뭐 등으로 보이는 것들을 4개 더 4점 더 사놨던 정황이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전부 서희건설 법인 자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법인 자금으로 써요? 네네. 이거는 횡령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법인 자금은 법인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법인의 목적에 맞게 썼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 기자님. 예. 로비 아니, 전형적으로 법인의 목적, 법인을 아니지. 위해 썼죠. 오너를 위해서 쓴 거지. 법인이 이거는. 오너 사위를 위해서. 로비하라고 있는 근데 회사는 이제 아닐까요? 요 스토리가 좀 더 사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2022년 1월 초부터 3월 사이에 이걸 구입한 건데 네. 200만 원짜리, 370만 원짜리, 뭐 1,400만 원짜리 쭉 구입했다가 네. 막판에 5,500만 원짜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좀 인상 썼나? 그러면 200만 아. 원짜리 그러니까 뭔가 팔찌 그걸 줄 때는 드리기는 영 이렇게. 머시기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500만 원짜리 갖고 갔더니 이게 반클리프예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아이고 볼 때도 막 뜨끔. 이렇게 보고 거기 두고 가시라고 이런 거 뭐 갖고 오시냐고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 중에 그 팔찌는 2개는 김건희가 동일한 모델을 차고 있는 게 그 순방이 아니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시차 같은 거 하고 뭐 하면서 찍혔어요? 찍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아주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싼 일의 고가이라서 이것도 김건희한테 미리 줬다. 그러면은 일단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축소해서 자수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인데 3개만 줬다고.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이제 그 브로치, 귀걸이, 목걸이만 계속 나오니까 이 나오는 앞단- 것만 진술.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팔찌나 이런 거는 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서희건설 쪽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굉장히 부글부글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 7종이라고 하면은 뭐 1억 5천 뭐 2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개 다. 실종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홈쇼핑 같은. 홈쇼핑이에요. 7종 세트를. 네. 그런데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아 금거북이 하나로. 금거북이 아. 하나 700만 원으로 퉁쳐놓네. 교육위원장을 먹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겨우 총리실 총리실 비서냐? 비서실장이라니 야 우리가 이거 당했다. 아. 아니 왜 뒤통수 국가 맞았다. 조찬 기도회도 나왔으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몇 쪽은 조찬 기도회로 소화가 된 거 아닌가. 아. 아닌데 저기 이배영도 조창기도회 부회장이에요. 아, 회장 부회장이 지금 여기에서 다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부회장이 훨씬 더 싸게 먹은 거지. 우리가 바가지 썼다. 바가 있었다. 어. 정확한 표현이 바가 있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기공소 속상에 알아보니까 그 네. 거북이가 그 암컷이래요. 그래서 어. 알을 많이 까놨다고. 알이 한 200개 되는데 200개. 아, 그래? 네,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북이 알이 있어서. 네. 10종 한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메간 매직 뭐 관련된 의혹인데 네. 여기 지금 김상민 전 검사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나오면서부터 약간 단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네, 이제 총선 김상민 검사가 네. 총선 직전에 이제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원 화백의 그림을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태도가 굉장히 네. 당당하고 또 당당합니다.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위풍당당. 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뭐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그 출석할 때랑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네. 아침과 밤 아마 그림인 것 같은데 핵심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값이 더 뛰기 때문에 신분을 숨겨서 내가 사서 대신 산 거다 내가. 그게 이제 핵심 주장인 거죠? 네, 이제 그랬다고 보기에는 본인이 또 공직자라고 하면서 검사 할인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산 정황이 나오긴 검사 할인도 했어요. 있어요? 아니 공직자가 무슨 나 돈이 검사야. 있어라고 하면서 좀 깎아 샀다고 하는데요. 1억 4천짜리를 그때 사갈 1억 때 2천만 원에. 검사 명찰 차고 딱 이렇게. 검사복 입고 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검사 DC. 오, 와 그럼 2천만 원 깎아드릴까? 아, 이 바닥은 영부인 DC, 검사 DC, 이놈의 DC 왜 이렇게 많어? 우리는 DC 하나도 못 DC가 받고. 나는 왜 안 해줘 DC를? 아 가세요 평론가 그 평론가 DC, DC 연예인 DC. 우리는 알리나 맨날 알리 가서 사잖아요. 알리는 이미 너무 DC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태무 알리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대. 와. 뭐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딱 하면은 뭐 100% 할인 뭐 이런 아 거 맞아. 아, 해보셨구만. 받잖아요. 잘하시네. 사려고 네. 했는데 안 샀어요. 네, 와, 그거 진짜 뭐 16만 원 저 할인 쿠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려면 네. 20몇만 원 이상을 사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열심히 또 고릅니다. 네, 막 한 2시간 걸려 네. 다 골랐어. 네. 그럼 또 얼마가 만 몇 천이 또 부족해. 네. 또 골라. 맞아. 그렇게 해서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동안 당해 보셨군요. 와. 우리도 검사를 했었어야 돼. 팍팍 2천씩. 근데 김건희 씨 오빠 네. 김진우 씨가 김상민 검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림까지 사달라고 부탁할 아. 정도면 아주 매우 긴밀한 친근한 관계, 친근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밀도 유지가 되고 돈도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상대 그럼 그 전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것도 윤건희 부부가 아니라 오빠란 말이에요. 네. 참 희한하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특검이 밝혀야 될 것 같고 왜 검사한테 사달라고 그러냐. 진짜 저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돈 없어요. 막 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진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네. 검사들 전직 검사 포함해서 멘탈이 굉장히 특이한 거 독특한 것 같아요. 여기 장르만 여의도 또 한 건 했잖아요. 조국혁신당 사무부 총장 나와가지고 아, 성희롱은 이건- 범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지금 그 이문정 꼭 검사 다시 얘기했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들이받은 그 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부정선거를 믿으니 선관위를 검증해봐야 된다. 뭐 이딴 얘기하고 네. 공소청장님 토론합시다 했던 그 검사요. 공소청장이 이제 지공장님, 지공장님. 토론합시다 하면서 그 검사는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모든 검사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진짜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쳤거나 멘탈이 그러니까 이상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참 많다. 네. 그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그 공통점이 많은 특정 집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의사 집단도 그래 혹은 뭐 검사 집단도 그렇고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동종교배 소위 말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고학력자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고려치 않는다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거의 잘 안 들리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더라.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론가 분들도 좀 예, 이상한 분들 안 나오게 여러 이야기 많이 좀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감동적인 뉴스 한번 갈까요? 아 이거 참 말을 이어갈 수 없는 뉴스인데요. 아, 우리 최은경 기자 원픽 뉴스인데 반려견 키우세요? 아니 없는데 아마 자식을 보는 게 이런 심정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거 미담 아니에요, 미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담 감동 뉴스라니까요. 가슴을 지금 찡하게 울렸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그러면은 윤석열 도와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네. 알 수 없으나 보세요. 어쨌든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저 눈물 나서 못 이어가겠어요. 지난 2월 21일 그러니까 이 강희구가 윤석열을 면회하러 갔을 때 네. 1차 수감 때잖아요. 그때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그래서 심지어 그 휴대전화를 보고 쓰고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그 휴대전화로 뭐 한 거야? 휴대폰은 뭐 했어? 아 봤더니 그 휴대폰에 있는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피와 조이 키우던 그 개 이름을 얘기하니까 강희구 실장이 사진과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하는 눈물 네 글썽거리며 이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애들은 잘 있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혹시 위축되진 않았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네, 비상계엄을 하셔가지고 탄핵당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구나. 네, 집이 그냥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강의고 핸드폰 저 반입해갖고 무슨 이상한 얘기했나, 뭐 변호인들이랑 뭐 짰나, 입 맞췄나 이런 거 의심했는데 반성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네. 저는 진짜 이 부부가 너무 기괴해요. 솔직히 이 부부는 아니 그러니까 뭐 개 아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제가 당연히 전제를 했는데 어떻게든 반입을 했어.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막 반입을 했어.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가족 아닌가요, 와이프?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와이프 사진 좀 뭐 보여줘봐. 아니면은 야 건이는 왜 면회를 하는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개 사진을 보고 있고 잘 지내는구만. 김건희는 왜 면회를 안 가 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50만 원 딸랑 넣고. 그러니까 이 부부는 도대체 뭐 하는 부부인가? 되게 너무 기괴해요, 진짜 저는. 진짜. 강희구 실장이 그러면은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네. 구치소장한테 사전에 네. 저희 대통령께서 이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진 좀 영상 찍었는데 그거 좀 보여만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갔나 보다. 네? 뭐 그건 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여튼 뭐 그것도 아니 구치소장이 허락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뭔가 이제 암암리에 서로 눈 감아주는 만한 그렇죠? 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그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었으면은 와이프 그러니까 김건희랑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통화를 못 했을 거야. 아니 뭐 어차피 지금 핸드폰까지 반입을 했는데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이 상황이 무슨 희극 부조리극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제 심정은 해피조이를 같이 좀 넣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구속시켜. 얘네는 무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익 있게 본 거는 이 대화 중에 이 구치소 음식도 괜찮고 네. 교도관들이 잘해줘서 큰 불편 없다라고 네. 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참나 그렇게 적응도 잘하시고 네.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았었는지. 아 그리고 이제 요 개를 봤다는 거는 단면이잖아요. 뭐 아마 다른 일을 더 했을 수도 있고 그 그럴 수 휴대폰을 있죠. 가지고 네네네. 지금 나온 게 요 정도다 네. 얘기 드립니다. 네. 미담 사과하라고 해가지고 미담 사과래요? 네, 미담이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 제가 미담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보수 패널 장성철을 욕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그 계엄의 밤에 국정원 직원들이 퇴근했다가 12월 3일 저녁 이야기입니다. 다 퇴근을 했다가
130명이 다시 출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정원 직원 130명이 네. 퇴근했다 다시 재출군요. 예, 이게 직원의 30%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 예. 그 간첩 잡는 대공수사 과거에 했던 그 안보조사국의 경우에 직원 130명이 다시 출근을 했다. 네. 이들 중에 80명을 계엄사와 합수본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상 상황이 어쨌든 비상 상황이니까 뭐 출근해야죠. 국정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이게 이제 미리 준비된 출근인지 아니면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급박하게 출근을 한 건지는 한번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핵심이죠. 요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네. 이제 조태용 그때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조치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CCTV 문건에서 일단은 뭔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는 게 일단 나왔고 비상계엄 네. 이제 직전에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그 동안에 나왔던 증언과 이런 거를 해보면은 그 홍장원 차장한테 방첩사 지원해라라고 해서 여인영이 이제 그 체포 명단 불러줄 때 이게 무슨 홍장원이 무슨 미친 소린가라고 해서 다 안 적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방첩사 지원하라가 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터졌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싹 잡아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온 특검 쪽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조태용 원장한테 야 국정원에다 싹 데려와가지고 다 잡아라고 했는데 조태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조태용을 포함해서 국정원에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저희가 이거 직접 잡으면. 네. 야 그러면은 방첩사를 지원을 해. 이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사가 잡으러 다니고 여기에서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으나 위치 파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가 지금 있었다는 걸로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태용의 알리바이나 그동안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다 무너뜨리는 지금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국정원이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뒤에도 제대로 수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한계가 있었던 게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고 여기는 기밀을 요하는 데니까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들어가면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태용은 제가 보기엔 조만간 구속된다. 아, 예. 그거는 좀 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출근하고 여러 가지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 이런 보고서 문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국정원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 모의하고 함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권 바뀐 지 한 100일 정도 됐는데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미 내부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공개됐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용현하고 사전 모의했고 김건희 씨한테도 전화 받고 윤석열한테도 전화 받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런 준비했어요라고 네.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언들이나 자료들이 안 나온 거 보면은 국정원도 그냥 사후에 통보받고 좀 협조해라. 그런 지시만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그 이미 나온 건데 그 CCTV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하기 전에 그 6명인가 모였잖아요. 그 6인 국무위원 뭐 조태용 원장은 국무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국무위원 포함해서 6명 모였을 때 사전에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조태용이고 어디에서 모인 거예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네. 그때 비상계엄 하기 전에 미리 모였던 사람들이 그 6인 중에 한 명이고 문건을 받아가지고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을 그게 받아가지고 몇인데요? 나온 거.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이 정확한 10시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어제 한겨레가 밤에 이제 단독 기사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국정원에서 조태용 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홍장원 1차장, 황원진 2차장, 윤호준 3차장, 김남우 기획조정실장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계엄사 수사본부가 생기는데 국정원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법률 검토를 해봐라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미리 사전 지시를 받았고 문건까지 받았고 여기 와서 회의까지 하고 법률적 검토해봐라 지시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윤석열 비화폰 12월 5일 날 윤석열한테 비화폰 통화한 다음에 너 홍장원 너 그 사표 써 이런 것까지 지금 하게 된 이런 게 전체적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이전에
윤석열 씨가 그 전 3월달 뭐 6월달 이렇게 여윤영 뭐 김용현 이렇게 모아놓고 술 먹으면서 야 그냥 반국가 세력이냐 때려잡자 이런 거에 국정원이 사전에 알고 뭘 모의하는데 했느냐? 동참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당일날 급박하게 좀 통보받고 이런 조치들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 비상계엄 지금 벌써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고 특검도 뭐 정권 바뀐 게 벌써 이제 100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밝혀야 될 게 이렇게 많고 아직도 안 알려진 게 그러니까요. 언제 이거 끝날래나 참 걱정은 좀 됩니다. 30년 후에 밝혀질 수도 있죠. 네. 자, 여튼 이 국정원이 이렇게 움직인 정황들에 관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 자리로 가는 거죠? 네, 그 당내 성폭력을 둘러싸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났는데 그럼 비대위를 꾸리자.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겠는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단수로 비대위원장 후보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뭐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 있던데. 내부에 반대 네. 목소리도 있었다고 서항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기사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라는 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 원장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리더로서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네. 내부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저렇게 조국 원장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는데 비대위원장을 안 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게 의문인 게 어제 그 더 팩트라는 언론이 이 피해자들 과거의 피해자들 5월달에 뭐 6월달에 이거 익명으로 인터뷰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보도를 했을 정도로 이 사안에 관심이 많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어제 3시 17분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은 의원총회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의원들 다수가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는 거 반대했다. 그래서 복귀에 난항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2시간 있다가는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같긴 하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고 지금 뭐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조국 대표가 조국 당의 어떤 사실상 오너로서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피해자들이 반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조국이 그 전에도 못했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냥 이거 다른 거 떠나가지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이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국 대표가 옹팡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계속 이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국 대표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엔 안 하는 게 나. 그리고 이게 지금 전당 비대위원장은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다음 비대위원장이 조국인데 다음 전당대회 조국이 단독 출마해. 이게 뭐예요? 그 선거 관리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정무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안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한번 생채기가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당 내부에서 지금 의사결정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국 비대위원장을 오히려 반대했던 쪽이 조국 전 대표를 오히려 더 망치는 아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안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지금 다른 사정들이 지금 다른 뭔가 있을 수도 혁신당 있고. 안에서 네. 내부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조국 네, 요 유명한 네. 프로필 사진. 조롱입니까? 네. 조롱이 아니라 김준일 평론가님이 옳은 말씀하셔가지고 잘 네, 경청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최민희 의원이 나오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랑 또 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핵심의 가운데는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꽤나 벌어진 싸움이에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의원 두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정도의 싸움입니까? 약간 민감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민감해지는데 뭐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뭐 아이템으로 또 이 조국이래 이 김어준 씨가 잡혀가지고 좀 뭐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래저래 댓글이 한 2,000개가 달렸더라고요.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김어준 씨 팬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네. 근데 뭐 비판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묘한 게 있는 게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때문에도 이게 약간 이 진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조국 대표에게 이 사건을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어제. 예, 사건이 이 정도 커졌으면 사실 다룰 법도 한데. 근데 어제 이제 한마디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다 보진 않고 들은 얘기라서.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국 편드는 거냐.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영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서로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예. 이제 이 권력화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분들이 잠시에 나옵니다. 아 그래 나와요? 김용민.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닌데, 네, 아무튼. 정청 그러니까 저 정청래래 저기 김어준은 네. 권력에서 손 떼라 뭐 이런 취지의 방송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일파 만파 뭔가 이게 나비짓이 지금 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좀 이견들과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것만은 뭐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럼요. 절대적이죠. 예, 뭐 당대표를 동접도 한 30만 가까이 되니까. 네. 네, 그 뭐 그 각 당이 지금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 네. 휘둘린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뭔데요? 이렇게 있나요? 눈을 크게 뭐, 뜨세요? 그런 방법이 과연 있나요? 뭐 월급 루팡 빨리 월급 루팡, 제지해. 그게 루팡 뭐냐면은 깜짝 놀랐네, 지금. 제도적으로 네. 네.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네. 당 대표라든지 공직 후보자 선출이라든지 네.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 일반 국민 100%로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김어준 줄이거나, 씨가 네. 그리고 전환기 씨가 저렇게 그냥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더라도 영향력이 유지되는 게 뭐냐면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봐요. 그 영향을 많이 보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네.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 국민 중심의 정당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왜 특정한 일부 세력의 당원들에게만 그 권리를 주고 그들의 의견에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돼요. 아니, 여러 가지 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그 같은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 중에 뭐 의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또 일반 당원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뜻을 그 당이 대변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맞는데 네. 그거보다 정당은 어쨌든 그 국민의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원 네. 중심 정당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네. 지지율이 높고 의석수가 많을 때는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우리끼리 해도 이기니까. 예, 예. 근데 언제나 민심은 바뀌잖아요. 예. 그럴 때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네.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김어준 씨가 이제 워낙 또 대단한 사람이니까 또 영향력이 있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김어준 씨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지만은 원래 저는 뭐 원래 편향적인 사람인데 편향적이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뭐 언론은 원래 편향성이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지. 네. 그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차이도 편향성에 있겠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김어준 씨한테 가장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2012년 부정선거 음모론, 세월호 고위침몰 음모론, 미투가 이제 진보 진영을 죽이기 위한 거다라는 음모론 뭐 등등등해서 계속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책임 있는 지금 대통령실도 출입하잖아요. 지금 네, 기자가 네. 책임 있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그거는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권력화됐다라고 제가 어제 굉장히 비판했던 건 뭐냐면은 네. 지난 총선 때 사람들이 지금 총선 출마자들이 왔는데 김어준이 절을 시켰어요. 저는 진짜 기함을 통했습니다. 아, 유명한 장면이죠. 예, 네. 차렷 절 하니까 그게 다선 의원이 맞아요. 쭈삣쭈삣대다가 김어준이 뭔데? 네가 뭔데 그 사람들 절을 시키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그걸 보고 이게 네. 김어준이 권력화됐구나. 뭐 본인이 영향력 있고 그런 거 좋은데 최소한 예의를 갖춰라 정당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둠의 당 대표니 이런. 저는 얘기가 한마디만 나오는 더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어준 씨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주장할 수 있고. 절을 시키면 안 되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종속이 돼가지고 네. 나 국회의원 출마해야지.
나 당대표 돼야지. 그 이용하는 사람이 네. 저는 나쁘지 김어준 씨가 나쁘다는 생각이 근데 들지는 맛있다. 않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뭐 김어준 씨가 뭐 시킨 걸 수도 그거는 시킨 절일 수도 있으나 이 이모네 부엌 수제 전복장을 먹으면 절로 절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절하게 돼요. 진짜 맛있어 근데. 네, 이 전복장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요 간장에 푹 애들을 이제 쉬게 만든 거죠. 네, 첫 방송 이후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래서 이모네 부엌의 이모님이 지금 몸살이 나셔서 맞아요. 네, 한 주를 쉬고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음, 기력 그래요? 회복하시고 네. 그래서 전복장에 대한 이 리뷰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진짜 이건 맛있다. 우리가 판 거 중에 거의 뭐 탑이에요? 가장 탑 클래스의 그 정도 맛인 걸로 리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어. 네, 여기 이제 100% 당일 채취한 완도 전복만 사용을 했고요. 주문하면 바로예요? 주문하면 바로 와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으실 수는 없고 음.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만드는 거예요. 한 기본적인 건 저희가 만들어 놓지만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만드는 거라서 한 2, 3일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근데? 요 간장은 나중에 재활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밥 비벼도 맛있고 아니면 나중에 양파 같은 거 송송 썰어갖고 아니면 고추, 풋고추 이런 거 썰어갖고 요 간장 남은 거에다 다시 이제 맞아요. 넣어놓으시면 한 2, 3일 정도면 아주 또 맛있게 드실 근데 수가 한번 있습니다. 끓여서 그거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잘하시네. 그럼요. 어 집에서 좋습니다. 많이 살림을 합니다. 네. 하여튼 전복 장성철 네. 전복시킨다고 나를? 뒤집어 엎어요? 이모네 건강 부엌 전복 장은 말이죠.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서 오늘 주문하시면 토요일 정도에 아마 받아보실 것 같고요. 하루에 딱 100개 한정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모님도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100개 한정. 1kg에 전복 한 7개에서 8개 정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게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잖아요. 얼마예요? 요게 39,900원. 거저네 거저. 영혼 좀 이미 나는 다 부탁드리고요. 먹었어. 뭐 이제 그냥 먹는 걸로 아 진짜 그러시네. 입증에 다 먹었어 벌써. 아, 난 밥이 너무 약간 맛있어. 필요한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네. 네, 진짜 맛있어. 한정 수량으로 고민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배송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링크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저는 신희영 이제 기자님이 저 옆에서 그냥 완전히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처량하게 쳐다보시네. 입에 그냥 침이 질질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복장. 자,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만 다 먹고 갈게. 최민희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오늘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